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점과 원의 관계 하고 직선과 원의 관계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 원과 원의 관계. 요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물론 크기가 같은 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크기가 다른 원으로 할게. 크기가 다른 원으로 보더라도 나중에 같은 경우에 똑같이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크기가 다른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 두 개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연관이 없을 수 있지. 뭐 한다면? 멀리 있다면. 그러면 원 하나가 여기에 있고 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둘이가 뭐 한다?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가 더 멀어지면 어차피 안 만나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다. 그지? 그럼 가까이 한번 가져와 보자. 얘를 가까이 가지고 오면 이 두 원이 뭐 할 수 있겠어? 만나요. 그렇지.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 점에서? 한 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지? 아, 원 너무 그랬네. 그냥 할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지? 더 가까이 와. 그럼 얘들이 몇 개 돼서? 몇 개에서? 2개. 그렇지. 두 개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더 가까이 오게 되면 계속 두 개에서 만나다가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 들어오면서 뭐다? 끝나요. 그렇지. 들어오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더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돼? 안 만나요. 그렇지. 안 만나고 요렇게 들어올 수 있고 조금 더 가지고 오면 뭐가 같아지는? 중심이 같아지는 원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6개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때 가장 중요한 두 개는 뭐냐면 역시나 뭐다? 접하는 경우다. 그지? 그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 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경계가 되기 때문이야. 수학에서는 경계가 되는 순간 혹은 경계가 될 때 어떤 경계점 혹은 경계가 되는 순간 x는 a의 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접하는 경우 전후로 해서 안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가 나눠진다. 그지? 자, 그래서 자 이거랑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둘 다 접하는 건데 얘는 원이 둘 다 바깥에 있지. 원 바깥에. 이거는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에 있다. 그지? 그래서 용어도 좀 알아놓자. 얘를 뭐라 그래? 외접한다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내접한다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부터 보자. 그럼 얘 두 개부터 보려면 중요한 게 뭐다? 원은 뭐가 중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 진짜 오늘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 모르겠지만 항상 원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 도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좌표 평면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얘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얘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겠지. 네. 그러면 항상 원 문제가 나오면 뭘 표시하자? 중심 표시 일단. 그 다음 뭐다? 중심 표시하자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줄게. 너무 원 같지 않지만 그지? 하나를 더 추가해 줄게. 뭐냐면 원이 두 개 이상 나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 줘야 돼. 다시 얘기할게. 원이 두 개 이상 나온다. 그럼 문제 풀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외접하는 경우에는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가 반드시 여기에 접점을 지나게 돼 있어. 두 원의 접점.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접으면 이 위아래가 대칭이 돼서 그렇거든. 네. 그래서 반드시 접점을 지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중심과 이 점의 중심을 아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구하고 보니까 얘가 뭐랑 똑같더라?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그지?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다.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온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랑 같다?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엄청 나와. 엄청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적지 않았겠니? 이 6개 중에 이 2개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얘 원의 중심이 있겠지. 작은 원의 중심. 네. 그 다음 큰 원의 중심이 뭐 어딘가 있겠다. 그지? 이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안 만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안 만난다고 일단 좀 할게. 그러면 역시나 이 경우에도 이 두 중심을 연결하잖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를 지나게 돼 있다? 접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꼭 기억하자. 알겠지?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아니까 내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따라서 이 거리 D는 뭐다?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 한 거랑 같다? 뺀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다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 나머지들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인마 중심에서 인마 중심까지 선 연결한다 치자. 이 거리 D지. 네. 이게 반지름 R1이고 얘가 반지름 R2야. 네. 그럼 이 거리 D가 둘이 더한 거보다 뭐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온다. 그지? 뭐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클 수도 있긴 하지만 크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이 놈은 얘랑 얘 딱 가운데로 나와. 그러니까 이 거리 D는 얘 중심이랑 중심 사이 거리 연결하잖아. 그러면 얘는 더한 거보다는 작게 나와.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보다는 크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보다 작게 나오겠지.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를 구하면 얘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보다는 어떻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놈은 중심 사이 거리가 뭐 얼마 나와? 0이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봐봐. 우리 아까 직선하고 원의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지. 네.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따졌잖아. 이제 두 원이 되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두 원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고. 직선에서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가지고 알았고 원과 원에서는 중심과 중심만 가지고 얘를 구했다는 거.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 아주 중요하다.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제일 중요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제 지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외접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수식을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적고 시작해도 괜찮아. 무조건 쓸 거라서. 내접하는 경우에는 이 수식 무조건 적고 시작해도 괜찮아. 무조건 쓸 거거든, 이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지울게. 이제 나머지 애들을 할 건데 이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물론 이런 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긴 이런 애나 이런 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얘 둘이야. 이 두 개에 대한 문제, 얘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일단 왼쪽 거부터. 아까 뭐 현종이가 얘기하기도 한 건데 지금 이 두 원이 안 만나는 원이다, 그치? 그러면 이전에 내가 수능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인데 요즘에는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알아놓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는 선을 그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는 이런 직선을 그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접선이라 그래. 공통접선. 말 그대로 공통.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니까 공통접선이 되겠다, 그치? 근데 끌 때 이렇게도 끌 수 있고 원이 여기에 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끌 때 요렇게도 끌 수 있겠다, 그치? 잘 껐네. 자, 이렇게도 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이름적으로 따졌을 때 이 바깥에서 둘 다 만난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래. 공통 외접선. 그 다음 이놈은 이 사이를 가르고 있잖아. 이거랑 이거 사이를. 그래서 이걸 공통 내접선이라 그래. 그럼 공통 외접선은 여기에 껐으니까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끌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껐으니까 이렇게도 끌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서 하나만 해주면 돼. 둘 다 개를 끌 수 있긴 한데 하나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는 문제냐면 여기 접점 있고 여기 접점 있겠지? 그렇지. 이 접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요걸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너희한테 문제가 나오면 얘가 좌표평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좌표평면 위에 나올 거고 얘의 방정식이랑 얘의 방정식을 분명히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 그 상태에서 이거 거리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너희 여기 중심 표시하고 여기 중심 표시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원이 두 개 이상 나왔다. 반드시 뭐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주자. 그러면 이 점 좌표 알고 이 점 좌표도 아니까 이 거리는 우리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서 만나는 점 반드시 연결해주자, 그지? 무슨 표시? 반지름 표시. 근데 이게 접선이네. 무슨 표시까지 해줘야 돼? 직각 표시까지 해줘야겠다, 그치? 자, 여기 원에서도 이 원 위에서 만나는 점이 있다, 그지? 뭐다? 중심과 반드시 연결하고 무슨 표시? 반지름 표시 해주자고. 해주고 얘는 접선이니까 무슨 표시까지? 직각 표시까지 해주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여기다 수직한 선을 내릴 수 있겠지. 이 점에서 여기다 수직한 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겠네?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 직사각형이 된다, 그지? 그럼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지? 네. 그러면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뭐가 되겠어? x. 이게 r1이면 여기 길이도 뭐가 돼? r1이 된다, 그지? 그럼 이 전체 길이가 r2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r2-r1이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 그럼 이거 알지? 피타고라스. 이거 알지? 피타고라스 하면 x 길이가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별로 안 어렵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원 문제는 원래 이렇게 푼다는 거에 방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 풀어줄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점이 있고 여기에 접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도 좌표평면 위에 있는 도형으로 나올 거니까 반드시 원의 중심 표시해주고 원의 중심 표시해주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식에서 나올 거라고. 됐지? 그러면 원 두 개 나왔으니까 중심끼리 반드시 연결하자 그랬다, 그지? 자, 좌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요 거리 d 나오겠다, 그지? 자, 이 원에서 만나는 점은 얘밖에 없지? 중심과 접점 연결해. 무슨 표시? 반지름 표시. 그리고 직각 표시 해줘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 직각. 그 다음 무슨 표시? 반지름 표시 해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지. 요 놈이랑 닮음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선을 연장해. 연장하고 나서 이 점에서 여기다 수직한 선을 꺼.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얘 둘이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럼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돼? 직각사각형은 뭐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되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 x 되겠지? 네. 이거 r2니까 요 길이 뭐 돼?
R2 되겠다, 그지? 그럼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된다? R1 플러스 R2가 되겠네? 네. 요거 D지? 네. 요거 X지? 네. 피타고라스 하면 X 길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지 알겠지? 원리대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그럼 요것도 설명했어. 자, 원과 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다, 그지? 이거는 개념적으로도 조금 알아놔야 돼. 일단 이 개념을 알면 우리가 직선과 직선에서 했던 것 중에 두 직선이 있어.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얘가 px 플러스 q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있다, 진짜. K. 아, 그렇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가 없어. 무수히 많이 나오겠다, 그지? 네. 그럼 내가 이 식을 만들려면 무조건 뭐가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뭐만? 미수 k를 곱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 더하기 k에 px 플러스 qx 플러스 c가 아니고 이거 왜 c라고 했지? r이라고 안 하고 r은 0이 X 플러스 QI 아니에요? qi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값들은 다 지금 알거든, 숫자들을. xy 말고 a, b, c랑 pq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k만 모르고 있잖아. 네. 그럼 내가 이 직선을 지나는 한 점만 알면 이 직선의 방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 그지? k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를 외우라고 그랬네, 그지? 왜 외우라고 그랬지?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사실 못 외워도 필요 없거든. 근데 어디에서 풀려면? 원에서 풀려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원에서 여기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만나면 교점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고, 자, 적기 귀찮으니까 이거 일반항으로 적을게.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원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점이 두 개잖아. 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다? 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아까도 이거 설명했잖아.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다?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그랬다, 그치? 이거 중에 제일 작은 원은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그치? 이 두 점을 지름하는 원이 제일 작겠지?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보다 조금 큰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이거보다 많이 큰 거, 이거보다 많이 큰 거 반대편에도 나올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됐지? 근데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준단다? 이 식에서 이 식을 이 둘 중에 하나에 뭐를 한 다음에 k배를 한 다음에 더해서 저것처럼 많이 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식에다 뭐해? k배를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이 원은 무조건 뭐를 지나게 돼 있다? 이 교점을 지나게 돼 있어. 왜? 이게 k 값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 k를 기준으로 이거 얼마 돼야 돼? 0. 이거 얼마 돼야 돼? 그럼 이거 0이고 이거 0이다는 얘기는 이 둘이를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이 둘이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뭘 구하겠다는 얘기다?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거 0, 이거 0에서 교점 구하면 이 두 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무조건 뭐다?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거랑 이런 원리가 어때? 같아요. 똑같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설명한 거야. 이게 한 번 설명하면 애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K를요. 앞에 거에다가 K를 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 식에나 K를 해주면 돼. 됐지? 하면 되는데 역시나 이 식이 또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가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봐봐. 직선은 XY가는 몇 차식이 나와야 돼? 1차식. 1차식이 나와야 되지. 근데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잖아. 그럼 얘들 1차식이 되면 이거 2창이랑 이거 2창이 사라져야 되겠네? 네. 이거들이 없애주려면 K가 무조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식은 이 K가 무조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기 위해선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이어야 되겠지. 네. 그럼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이고를 연립하면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더라도 이 직선 무조건 뭐다?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는 무조건 직선의 방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이해돼? 네. 그러면 그냥 너희가 자 결론만 얘기할게. 진짜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직선에서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사실은 원에서 때문에 이걸 외우려는데 원에서도 사실 이 식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너희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하나 더 할게. 외울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외워도 쓸 일이 별로 없어.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직선에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진짜 없거든. 이걸 외울 필요가 왜 없냐면 만약에 이 어떤 요 교점을 지난 직선이 어떤 한 점을 지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안 외우고 어떻게 구하면 된다? 교점 구하고 두 점 아니까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문제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원은 만약에 이 두 교점을 지는 원방인데 이 두 교점과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 여기 한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대. 이 원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려면 이게 연립하기가 되게 귀찮아. 식이 되게 길어.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다? xy 넣고 xy 넣으면 식성립한다 해서 k 갖고 하는 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원방에서도 사실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고. 근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직방의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모르면 이건 문제가 조금 귀찮아질 거야. 왜냐면 원 두 개 연립해서 교점 구해야 되지. 두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작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귀찮아진다는 거. 됐지? 그래서 그냥 요거만 좀 기억하자. 원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이 있는데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냥 이 원에서 이 원씩 뭐 하면 된다? 빼면 돼. 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거 뺀다는 얘기잖아. 빼면 x, y 저기 사라지거든. 그럼 x, y가는 뭐만 남는다? 1차씩만 딱 남아. 요거 이해되지? 네.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이야. 이 문제 출제율이 높거든. 뭐냐면 원이 있는데 역시나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데 한 번 더 그릴게. 자, 우리가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분으로 나타내. 이걸 뭐라고 하지? 현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 이 교점을 둘이를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한다고. 공통현. 그러니까 이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고 이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그래. 됐지? 그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그럼 이게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봐봐. 일단 원 문제니까 중심 표시하자 그랬지? 네. 원 두 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중심끼리 연결하자 그랬지? 네. 그럼 너희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야. 좌표 알고 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일단 하나 더. 중심을 연결하면 이 중심은 반드시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해. 네. 됐지? 그럼 내가 이 원위에서 만나는 점이 이거니까 이거 연결하면 이거 R1이다. 그지? 네. 위아래 대칭이니까 밑에 거 할 필요 없어. 대칭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돼. 자, 위아래 대칭이지?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 R2가 되겠네? 뭐다?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지? 이거 R1, 이거 R2, 이거 D다. 그지?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이 뭐를 구할 수 있다? 높이 구할 수 있다.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수직한선 내려서 이거 H, 이거 X로 놓고 이건 D-X 하니까 피타고라스나 피타고라스면 H 구할 수 있겠다. 그지? 네. 그럼 H 구해서 몇 배? 2배 해주면 돼. 선생님 그거 하시 말고요. 5 곱하기 1은 높이 곱하기 뭐 있지 않아요? 아, 넓이 공제. 그 직각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직각일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다. 네. 아니면 이거?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건 얘가 직각일 때만 쓸 수 있어. 그 소공식이라고 보통 하잖아 우리. 이 직각삼각형일 때 얘가 이렇게 나오는 식이라고 해가지고 소공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때는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비평 내릴 때만 쓸 수 있어. 알겠지? 쓸 수 없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있잖아. 이 식이 아주 복잡하거나 너희가 지금 배우지 않는 이중분호 같은 걸 줘가지고 이걸 못 풀게 줘. 그럼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풀 수 있더라도 수식이 굉장히 길잖아. 그럼 이 문제는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출제율 제법 높다 그랬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거 원방 알 거고 이거 원방 알 거야. 좌표평면 이외의 문제니까. 그럼 왼쪽 원을 기준으로 해도 오른쪽 원을 기준으로 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이 직방을 지금 구했지. 직방 구할 수 있잖아. 이 식에서 이 식 빼든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직방 나온다 했잖아. 직방 구한 다음에 두 원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보이니? 네. 그러면 여기가 이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얘만 그냥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2배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이 엄청 뭐다? 간단하게 나와. 공통현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직방 어렵지도 않잖아. 직선의 방식이 1차식이 나오니까 2차식 한 길이만 사라지면 되잖아.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하면 된다? 그냥 빼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냥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해줘. 알겠지? 그래야 이거 풀 수 있어. 그러면 원과 원의 관계까지 봤다. 그지? 네. 자,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문제. 중학교 도형 정리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중학교 도형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원방 문제 풀 수 있도록 할게. 네. 됐지? 오케이. 고생했어.